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암 이야기,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특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1만 명 특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처음 기획하게 된 소회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그 다음에 후기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이번 시간은 최신 암 치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뭐니 해도 이제 모든 뭐 종양내과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가장 핫한 변화 중에 하나가 면역치료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적용 질환이 사실은 너무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법도 뭐 1년에 몇 가지씩 새로운 요법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변화들, 실제로 우리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런 걸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면역치료제는 저희가 이제 시즌 1, 2에 다 한 번씩 다뤘었고요. 그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면역치료제의 진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처음에 어떻게 면역치료제라는 게 어떤 요법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존의 항암제에 비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경원 선생님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개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이런 말 너무 누구나 다 쓰잖아요. 보호자분, 환자분, 저희도 할 것 없이 다 쓰는데 정말 광범위하고 뜬구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면역 치료라는 얘기는 10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현실화되는 거는 조금 아니었어요. 약간 너무 먼 나라 얘기, 그래서 가시권 안에 안 들어오고 효능도 가시적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서 연구 중이고 그럴 효과가 있는 듯하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상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면역 항암제라는 용어가 나와서 정말 저희 종양내과 필드에서 핫해지고 막 힙하고 뭐 이렇게 된 거는 이 면역 항암제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면역 항암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골자는 지금까지 모든 치료제는 유방암 세포를 죽이는 약, 폐암 세포를 죽이는 다른 약, 이렇게 따로따로 썼다면 얘는 내 암은 안 건드려요. 얘를 저한테 주사하면 제가 암을 어떤 걸 갖고 있더라도 뒤도 안 돌아봐요. 암세포에 대해서는. 저의 면역세포를 정신 차리라고 때려주는 애예요. 지금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암종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길 수 있는 모든 암에 사실상 적용이 가능하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그 부작용도 조금 일반 항암제랑은 많이 다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암에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 효능 효과는 폐암에서는 조금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유방암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무슨 약에 무슨 병에는 면역 항암제를 쓰고 무슨 병에는 안 쓰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선착순으로 도착한 애들부터 많이 급여권에서 쓰고 있어요. 폐암이라던가 뭐 악성 흑색종이라던가 방광암이라던가 이런 데는 지금 일단 우선순위에서 빨리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막 쓰고 있고, 다른 암종들도 여전히 지금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에 시즌3를 우리 시즌3 했나요? 모르겠는데. 네. 내년이든 또 내년 후년은 또 데이터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데이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특징이 암세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면역세포, T세포를 건드리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암들이 한 3, 4년 전에 비해서 뭐 10배 이상 늘어난 것 같고, 요법도 가짓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지, 이 시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전반적인 이 진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약제가 그 어떤 암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치료하지 않는
그런 대상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주로 보는 위암인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치료 약제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과거에 치료에 내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한 게 한 4, 5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한 번도 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에게까지 이제 효과가 입증이 돼 있어서 아마 6월 초에 아마도 면역 항암제가 위암에서도 허가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표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용화합요법과 같이 병용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 플러스 분야가 필드가 위암에서 첫 번째 치료하지 않는 환자에서 세포독성 항암제에 플러스해서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더 좋다는 게 알려지고 이제 허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에서도 특정한 환자군에서는 이런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 타입이 잘 듣는 타입이 이제 밝혀져서 또 허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에게서 그동안 세포독성 항암제만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던 환자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속속 밝혀지고 이제 현실에서도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면역 항암제는 몇 년 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 의학상을. 이게 노벨 의학상, 암과 관련된 노벨 의학상은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인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대한 치료는 옛날에는 수술밖에 없었죠.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항암제가 나와서 수술했고, 그 다음에 방사선이 맞아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제를 또 암 치료할 때 어떻게 섞을 건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암에 대한 치료가 3가지가 근간이었는데 면역 치료가 하나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얘를 어디다 갖다 붙여야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 건가를 지금 막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보조요법으로, 그러니까 수술 후 암을 다 제거하고 나서 보조요법으로 효과가 지금 증명되고 있는 암종이 생겼고, 방사선과 같이 하면서 효과가 더 있다라는 것들이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면역치료제 단독이 효과가 있었다는 걸 벗어나서 항암제와 같이 쓰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표적치료제랑 같이 쓰는 게 또 효과가 더 있다는 게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기본적인 주축이 되는 치료법에 지금 다 갖다 붙어서 추가적인 효과가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영역에서 면역치료제는 새로운 하나의 주춧돌처럼 축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각종 암에서 새롭게 허가되는 것들,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으로 소개를 좀 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뭐 자료가 많은 게 누가 뭐라 그래도 폐암이죠. 폐암에 대해서 우리 사실 지금 면역항암제가 보험이 되고 실제로 사용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사실 폐암이 제일 많습니다. 폐암은 이제 소세포 폐암하고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눠지는데, 소세포 폐암에서 전신기에서 면역항암제하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치료하는 것이 지금 보험이 돼서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2차, 그러니까 백근계 항암 치료를 하고 2차 이상에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보험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3기에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 후에 유지요법으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또 하나는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폐암에서는 이렇게 보험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험은 안 되지만 이제 허가가 된 1차 치료에서 면역 항암제하고 세포독성 항암제하고 같이 치료하는 것이 허가는 됐는데, 문제는 약가가 비보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자분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허가가 돼서 실제로 사용하는 분도 간혹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서 면역 항암제가 사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도움이 된다고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서 면역 치료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따로 1시간 다뤄야 될 정도로 그렇죠. 모자라죠. 되게 양이 많은데, 이제 그래도 맨 처음에
이 면역 치료제가 장점이 어떤 제일 큰 세포 독성 항암제가 제일 큰 차이가 어떤 거죠? 그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고 추가로 얘기를 좀 하죠. 이제 아까 이경영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게 암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을 공격할 수 있는 면역의 기능을 다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라고 면역세포를 깨워주는 치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체를 특별하게 공격하지 않는 치료다 보니까 부작용 자체가 좀 적은 편이고 일반 세포 독성 치료제에 비해서 그리고 일부 환자는 정말로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병이 없어지는 환자들도 보이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제일 큰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 두 번째, 일부지만 완치라고 표현하기는 아직은 어려운데 그래도 완전 장기 생존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기 고식적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은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완치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최소 폐암에서는. 여러 암종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생기고 있다. 그런 변화를 만든 게 바로 이 면역치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장기 생존율이 2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4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1, 2기 정도 수준의 폐암 치료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2기 환자들한테 적용하면 어떨까, 1기 환자들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아직 논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항암 치료 수술하고 그 다음에 보조 항암 치료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면역 치료하는 것이 또 추가적으로 이득이 있다라는 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1기 환자는 뭐 장기 생존율 50%, 뭐 2기는 40%, 3기는 20%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이 다 바뀌는 시대가 앞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큰 변화를 유발한 게 이제 면역 치료제고,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80살 넘으시면 항암 치료하는 거, 항암 치료 하시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이제 진통제나 쓰면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암에 대한 치료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 이 기준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면역 치료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암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또 너무 국한돼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 거의 모든 암에서 조금씩 효용성이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까지 뭐 항암제 효과가 거의 없던 암종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두경부암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두경부암은 저희가 머리에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기존의 치료는 이제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밖에 사실 없었고 뭐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한다면은 세톡시맙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가 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톡시맙이라는 표적 치료제가 추가가 됐어도 매우 치료 결과는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사용이 허가되긴 한데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에 면역 항암제를 붙였더니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좋아져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면역 항암제 좀 새롭게 나오는 이제 좋은 약이 이제 저희 간암이 정말 쓸 약이 없었거든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만 쓸 때는 정말 이 약을 우리도 왜 쓰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엄청 세잖아요. 네. 항암제 써보면 간 기능 안 좋으신 분이. 그래서 되게 고생하시는데 기대 여명은 사실 크게 많이 올라가질 못하니까 아마 저렇게 주치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세포독성 항암제가 크게 효과가 없어서 이제 다행히 이제 그래도 쓸 수 있는 약으로 나온 게 이제 혈관 생성 차단제라고 하는 약이 나와서 기존 약보다 좋아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저희 마음에 쏙 드는 약은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은 힘들어하는 만큼 우리가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 간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게 이제 혈관 생성 차단제에 이제 면역 항암제를 섞어보면 어떨까 했던 연구가 이제 성공하면서
그렇게 썼더니 더 오래 살고 병이 나빠지지 않고 오래 살고 이제 환자의 삶의 질까지 좋아져서 지금 이야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곧 급여가 된다 그러죠?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암 입장에서는 과거에 평균 생존 기대 여명이 한 1년이 안 되는 거였고 1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한 1-20%밖에 안 됐었는데 이 약을 쓰면서 한 1년 생존율 7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치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면역 항암제를 많이 쓰는 병이 신장암인데요. 신장암도 간암의 치료법이랑 비슷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신장암도 원래 예. 신생과 혈관 예. 억제제를 썼던 그쵸. 병이니까요. 예. 예, 혈관 억제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이제 병 중에 하나였는데 그 기존의 혈관 생성 차단제에 면역 항암제를 섞어 보면 어떨까 했더니 그 연구 또한 이제 전체 생존 기간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그리고 병이 줄어드는 확률까지 다 좋아져서 이 약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일단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경부암, 그다음 간암, 신장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항암제가 잘 쓸 약이 많지 않고 잘 안 들었던 그런 분야에서 지금 활발하게 면역 치료제가 기존 치료제 그러니까 신생혈관 억제제, 혈관 억제제에다가 갖다 붙여서 사용했을 때 또는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에다가 갖다 붙여서 면역 항암제 썼을 때 기대 여명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장기 생존자가 있다라는 지금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되게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환자가 적은 피기암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건데 이런 자료들이 발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암 치료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면역 치료제 기반으로 되게 확 바뀔 것 같은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너무 많은데요. 뭐 흑색종, 중피종, 자궁 내막암 뭐 이렇게 이제까지 별로 발전이 없었던 그런 암들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발전을 보이고 있고요.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생존자가 한 40-5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 1년을 못 살던 기대 여명이 1년이 안 되던 그런 병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암종에서 장기 생존자가 나오는 그런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면역 치료제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혹시 유방암은 좀 자료 없나요? 유방암이 좀 별로 자료가 없는데. 아직은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에 약간 있을 정도고요. 뭐 그런 걸 지금 오늘 언급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그냥 허가사항 내에 있고요. 지금 이제 이슈가 면역 항암제라는 굉장히 새로운 파라다임의 약제가 우리 항종양 치료제에 이제 딱 기반을 내린 건 분명한 것 같고 하지만 약간 우려는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는 여전히 조금 맞아요. 역부족이 있고 문제는 이제 그거를 또 항암 치료나 다른 거랑 이제 병합으로 가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아까 안 했을 때 면역 항암제는 부작용이 별로 없었지만 실제로 항암 치료랑 면역 항암제가 들어가면서 혹은 다른 요법과 병합이 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뭐라고 환호 이런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당연히 전문의와 상의해야 될 네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아주 정말 심플하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어디 뭐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심스럽다. 이제 암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이 다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적응증이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적응증 하나하나는 선택하는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뭐 발현되는 어떤 것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반응을 예측하는 어떤 마커라든가 그 표지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지금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 안 듣던 희귀암종 뭐 여기서도 지금 더 언급 안 했지만 뭐 식도암이라든가 다양한 암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치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좋은 변화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면역 치료제라는 게 일부 환자분한테
큰 도움이 된다였는데 그 부분이 다양한 기존의 치료와 병합되면서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진화되어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뭐 언급하고 계시고 싶은 거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환자들이 자기는 면역 치료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민간 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면역 치료제와 지금 오늘 논의된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게 의사들에게는 무기를 하나 더 준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치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전략이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면역 치료제를 또는 면역 항암제를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다거나 이러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가끔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뭐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심평원 얘기도 했지만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있는 이유도 가성비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임상시험도 얘기했지만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다학제위원회를 해서 아까 허가 초과 요법도 신청하면 또 승인받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는 진료실에 있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우려는 경제적인 것도 맞아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는 여전히 저희가 비급여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맞아요. 이거 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맘대로 안 되고 답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암 환자 본 지 한 18년 정도 돼 가는데요. 항암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 20년 동안 이렇게 느껴온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그런 변화들이 10년, 20년 하면서 암 치료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종양내과 의사들과 상의해서 그 발전된 부분을 충분히 상의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발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희망을 갖고 진료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